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저희 영화계를 들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 왼편에 앉아있는 명주. 1월 한국 영화는 망했어요. 왜 또 갑자기 무슨 소식이야? 네, 네, 1월달 한국 영화는 망했답니다. 아직 1월이 지나지 않았는데. 네, 망했어요. 그렇답니다. 네, 네. 그리고 제 오른편에 있는 스미스. 네,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저 허효식입니다. 자, 오늘 저희가 드디어 쿠엔틴 타란티노의 작품을 다룹니다. 예. 더 헤이트풀 에잇. 오늘 헤이트풀 에잇은 스미스 군이 플롯 써주셨는데 네. 영화를 선정한 이유를 좀 말씀해 주시죠. 타란티노 영화인데 당연히 선정을 해야죠. 아, 그리고 보아하니까 헤이트풀 에잇이 극장에 오래 걸릴 것 같지가 않아서 부랴부랴 준비하게 됐습니다. 네. 네. 이번이 8번째 작품이죠. 아, 그리고 또 팔자가 또 제목 안에 들어가 있고 그렇죠. 인물도 8명이에요. 네. 우연치고는 그냥 짜집기를 잘하신 것 같아가지고 예. 사실 정확히는 8번째가 아니긴 한데 왜냐면은 중간에 단편으로 포름이라는 작품이 있고 그 경우에는 4개의 단편을 모아놓은 작품인데 그 중에 하나를 타란티노가 참가를 했었죠. 그래서 그것까지 고려하면 9편이 되고 네. 만약에 킬빌 볼륨 1, 2를 각각 다른 작품으로 간주하면 10번째가 되죠. 그런데 네. 그 단편 빼고 킬빌을 그냥 하나로 치면 8번째가 맞긴 맞죠. 장편으로 쳤을 때 그렇게가 맞아요. 그럼 단편을 제외하고는 킬빌을 따로따로 봤을 때는 9번째다? 네. 네. 아, 킬빌을 하나로 봤을 때가 8번째다? 네. 네, 뭐 그렇답니다. 일단 영화에 대해서 간단하게 우리 스미스 군이 설명을 좀 해주시죠. 작품에 대한 기본 정보를 좀 알려드리면 네. 감독과 각본은 쿠엔틴 타란티노가 맡았고요. 네. 편집은 프레드 레스킨, 네. 촬영은 로버트 리차드슨, 네. 음악은 엔니오 모리코네, 네. 제작은 필름 콜로니에서 맡았고 네. 배급사는 와인슈타인 컴퍼니입니다. 네. 그리고 한국 수입 배급은 누리 픽처스가 맡았습니다. 누리 픽처스. 네, 그리고 수상 정보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네. 전미 비평가위원회 탑10상, 네. 여우조연상, 각본상을 받았으며 샌디에이고 영화비평가협회에서 여우조연상, 음악상, 헐리우드 영화제 캐스팅상, 그리고 그 외에 영국 아카데미, 크리틱스 초이스, 골든글로브 등에 노미네이트 되어 있습니다. 수상 확률은 어떤가? 장담은 할 수는 없지만 각 부문에서 하나 정도씩 받지 않을까. 여러 요- 개 다관왕할 정도까지는 아니고 네. 여우조연상은 받을 네. 것 같아요. 아직은 아카데미 후보가 안 올라가서 모르겠지만 뭐 후보도 한 2-3개 부문 정도는 올라가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 이 수입 배급하는 누리피처스 얘기는 저랑은 조금 악연이 있었기 때문에 누리 픽처스? 예, 그 예전에 차일드 44라고 네네네네. 영화를 이야기하면서 네. 과장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이 영화는 왜 수입을 해야 하느냐 아, 에피소드 들어보신 분이면 아실 거예요. 예. 이번에 헤이트풀 에이드 보면 설명을 잘 해놓은 게 또 있어가지고 그것도 참고를 많이 했어요. 어떤 오늘 설명? 그러니까 뭐 헤이트풀 에이드에 대한 비화라든가 그런 거를 많이 자세하게 홍보하면서 쓰셨더라고요. 예. 누리 픽처스가 지금까지 수입 및 배급을 맡은 작품은 네. 대표적으로는 향수, 네. 더 리더, 더 로드, 네. 렛미인, 네. 헝거게임 시리즈, 네. 실버 라이닝 플레이북, 마스터, 잡스, 에너미, 아메리칸 허슬, 아메리칸 셰프, 네. 나이트크롤러, 네. 마담 보바리 등이 있습니다. 어. 주로 단독으로 배급을 맡기보다는 수입권을 따온 다음에 다른 배급사들에게 넘기는 식의 영업이 많고 규모가 그렇게 크진 않아요. 예, 그러니까 공연 그렇게 영세하죠. 끄지 않아요. 예. 그러니까 단독 배급은 거의 안 하는 거죠. 그리고 네. 누리 픽처스에서 제작을 했던 작품으로는 이웃사람이 있습니다. 아, 이웃사람. 그 아트박스 사장님이 인상적인 연기를 펼쳤던 이웃사람. 네, 아, 그렇죠. 그렇군요. 예, 작긴 작아요. 아, 직접 가봤기 때문에 알긴 아는데 뭐 아, 배급사 직접 가봤어? 가서 블라인드 시사회를 직접 봤으니까 알지만 사람들한테 많이 홍보 같은 것도 하고 모니터링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그리고 헤이트풀 에잇의 흥행 및 평가를 잠깐 살펴보면은 네. 개봉한 지 이제 열흘쯤 됐는데 네. 박스 오피스로는 35밀리언 달러 정도 되고 로튼 토마토 신선도로는 75%, 네. 평점 7.4점이 되겠습니다. 메타크리틱 스코어로는 69점이 되고요. 이거는 1월 10일 현재 기준입니다. 이 정도면 평타 이상? 나쁘지 않다. 나쁘지 이 않다 정도. 정도. 9 정도? 네. 이번에 CGV가 단독 개봉을 했어요. 그쵸, 우리나라에서는. 예. 네.
그래서 상영관이 154개인가? 뭐 그 정도가 됐었을 거예요. 그 설명을 해준 거는 네. 그렇게 됐을 거고 그 이유에 대해서는 기사도 없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인터스텔라랑 비슷한 구석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러니까 필름을 타란티노 자체가 촬영을 하면서 네. 70mm짜리로 찍은 거예요. 70mm? 예. 70mm면 뭐죠? 그러니까 밀리라는 거는 그냥 두께가 70mm라는 거예요. 어... 좀 큰 옛날 방식의 카메라들이 있거든요. 그런 필름을 구사해서 사용을 하는데 좀 더 와이드하고 웅장하게 표현되는 게 있어서 인터스텔라 보신 분들도 아시겠지만 간단하게 설명을 해서 좀 더 큰 화면에서 웅장하게 관객들이 관람을 하십사 해가지고 그렇게 찍은 거였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아이맥스라든가 스타리움관이라든가 큰 스크린 화면이 있는 데들이 별로 없어서 의견이 분분했어요. 사실은 이 영화를 우리가 제대로 볼 수 있을까? 필름 70mm짜리를 관리하는데도 그렇게 많지 않고 네. 그래가지고 이번에 CGV에서 독점으로 한 게 아무래도 아이맥스관이라든가 스타디움관 때문에 독점으로 개봉을 한 거가 아닌가라는 생각과 함께 흥행성에서는 청소년 관람 불가기도 하고 네. 러닝타임이 좀 길어가지고 그렇게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해봅니다. 1월 10일 현재 한국 관객은 2만 명이고요. 네. 네. 좌석 점유율은 평일에 25% 정도, 휴일에는 40% 정도 나왔습니다. 이 정도면은 준수한 편? 네, 나쁘지 않아요. 예. 근데 상영관이 워낙 없어서 과반수라고 보시는 게 좋은 게 새벽 아니면 심야 상영으로만 거의 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좀 길어서 일단 뭐 정리를 하면은 누리피처스 자체가 대중적인 영화도 수입을 하지만 B급 영화? 어느 한 부분만 집중적으로 파고드는 영화들도 많이 수입을 하는 업체 중 하나네요. 영화를 보니까. 그러니까 규모가 영세하니까 네. 아마 다른 대형 배급사에서 굳이 열을 올리지 않는 작품들을 캐치해가지고 싸게 수입한 다음에 배급권을 파는 뭐 이런 식의 영업행위를 하고 있지 않나 싶고요. 근데 그 헤이트풀 에잇이 그런 영화 중 하나인데다가 상영 시간도 길고 네. 2.76대 1의 그 화면비로 봐야 되는 영화이기 때문에 CGV에서 단독으로 개봉을 하려고 했으나 제대로 볼 수 있는 영화가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다. 그렇죠. 아, 정리 아주 깔끔하게 잘했죠. 네. 뭐 자연스럽게 트리비아로 넘어가 주자면은 네. 상영관 얘기를 제가 좀 덧붙일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일단 명주가 말한 대로 2.76대 1의 화면 구성을 갖고 있고요. 네. 이런 화면비를 갖고 찍은 영화들을 울트라 파나 비전이라고 합니다. 네. 이거는 50년대 말부터 60년대 중반까지 영화사 MGM 흔히 사자가 네. 포효하는 그 맞아. 영화사 있죠. 맞아. 예. 거기에서 쓴 방식인데 어. 65mm 필름을 쓰는데 네. 여기서 70mm가 됩니다. 어떤 식으로 70mm가 되냐면 나머지 5mm에는 스테레오 사운드 트랙을 입히는 거예요. 그래서 6채널의 사운드가 나오는 거죠. 네. 70mm 필름이 되는 거고 이렇게 이 방식을 쓰면은 화면비가 2.76대 1이 되는 겁니다. 평소보다 훨씬 넓게 보는 거네. 네. 아. 넓게 보는 거고 필름 사이즈도 크니까 정보량이 당연히 더 많죠. 그러니까 훨씬 선명한 화질이 나오고요. 이 방식을 활용해서 만들어진 영화가 딱 10편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리고 죄다 50년대 말, 60년대 초에 만들어진 거고 혹시 우리가 알만한 작품이 있으려나? 예. 목록을 말씀드리자면 레인트리 카운티, 배너, 배너! 네, 서부의 척사, 그것도 바운티오의 알아요. 반란, 매드매드 대소동, 로마 왕조의 몰락, 위대한 생애, 위스키 전쟁, 발지대 전투, 카르툼 발지르 전투도 들어본 것 같아요. 예. 이렇게 10편밖에 없고 배너가 가장 유명하죠. 네. 그래서 이 방식을 뭐 배너 스타일이다 뭐 이렇게도 얘기하는데 아무튼 이렇게 소수밖에 쓰이지 않았고 50년 만에 부활한 방식입니다. 그렇구나. 그래서 2.76대 1의 화면비를 갖고 왔는데 아까 명주가 설명한 대로 한국에는 이걸 사용할 수 있는 영화관이 없어요. 왜냐하면은 커버가 안 돼요. 한국에는 대부분 1.85대 1의 화면비를 쓰고 소수나마 2.35대 1의 화면비를 쓰는 데가 있긴 있는데 네. 그런 데에서 영화를 상영하게 되면은 레더박스가 생기죠. 위아래로 검은 줄? 네, 검은 줄이 생기고 아. 그거를 마스킹을 해가지고 가려주면은 그나마 위화감이 덜한데 네. 대부분은 그렇게 하지 않기 때문에 아. 사실상 일반 영화관에서 이 헤이트풀 에잇을 보면은 영화관에서 보는 의미가 별로 없다. 아, 그래? 네. 근데 문제는 이게 필름으로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쵸. 근데 한국 같은 경우에는 거의 모든 영화관 그리고 CGV는 100% 모든 영화관이 디지털로 상영하기 때문에 네. 사실상 이 영화를 원본 그대로 보는 방법은 한국에서 없습니다.
그래? 그러면은 그 옛날에 우리 인터스텔라 때보다 더 더한 거예요. 네. 솔직히 원대로 말해서. 볼 수가 없는 상황인 거네. 그래서 2.76대 1의 화면비로 필름으로 만들어진 거를 디지털로 바꿔서 아. 2.35대 1의 화면비를 가진 영화관에서 사용하는 게 그나마 최선. 그렇게 사용할 수 있는 영화관들을 소개드리면 명동 3관, 신촌 8관, 압구정 아트 3관, 여의도 5관, 그리고 용산과 영등포 정도가 있습니다. 네. 서울밖에 없네? 부산에도 아마 하나 정도 있을 텐데 아니에요. 부산까지 가십니다. 예, 스타리움관들은 그러니까 부산에 스타디움관이 예. 하나 있거든요. 예. 참고로 CGV에서 헤이트플레이트의 시사회는 영등포 스타디움에서 했는데 정작 영화 상영 스케줄에는 영등포 스타디움이 빠져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많은 영화 팬들이 항의를 한 결과 영등포 스타디움의 상영 시간이 배정이 되긴 됐습니다. 물론 아까 명주가 말한 대로 프라임 타임은 배제하고 뭐 10시, 11시 이런 심야 시간에 상영을 하게 됐는데 아무튼 그래서 흥행에 있어서는 굉장히 불리하지 않을까. 그리고 이거 가지고도 감론을박이 많아요. CGV가 독점을 했으면은 네. 영화 상영 환경을 좀 더 깔끔하게 책임져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그치. 의견도 있고 뭐 이런 디지털의 시대에 타란티노처럼 독특한 화면비와 필름을 고집하는 게 의미가 있겠느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아무튼 의견이 분분한데 어쨌든 결론적으로 요약하면은 타란티노의 헤이트플레이트의 원본을 한국에서 볼 수 있는 방법은 없다. 그러니까 좀 정리를 하면은 이게 원래 네. 필름으로 만들어진 영화인데 그걸 디지털로 우리나라에선 바꿀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렇죠. 거기다가 화면 비율도 넓이가 줄어든 채로 봐야 된다는 거네. 그렇죠. 좀 아쉽다. 그러니까 내가 왜 이 얘기를 하는 거냐면 우리나라 관객들이 최적화된 장소에서 봤으면 하는 게 나는 있었거든요. 저는 이거를 작년에 봤어요. 작년에 스타리움관에서 이걸 시사회를 했어요. 영등포. 예, 영등포에서 했단 말이에요. 그렇군. 7번인가? 응모를 해가지고 겨우겨우 돼가지고 혼자 보러 갔었거든. 어. 그러니까 거기에서 본 게 나는 그나마 최적화 되게 잘 봤다라고 생각은 들었어요. 웬만하면은 그냥 인터스텔라 같은 경우에도 그냥 조그마한 스크린 있는데도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크게 봐라 뭐 이런 식으로 나는 얘기를 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난 그렇게는 얘기를 못 하겠더라고. 헤이트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그래가지고 딱 봤는데 오죽하면은 정훈이가 금요일날에 시간을 내가지고 그 아트 3관에 가서 압구정에 갔죠. 웬만하면 최적화된 걸로 보려고 그렇게 갔었겠냐고. 그치. 사람들의 그게 좀 열망이 있을 거 아니야. 이걸 듣는 사람들도 불만인 사람들도 있을 거야. 헤이트플레이트를 왜 그렇게 배정을 해가지고 못 보게 하느냐. 이런 게 큰 거 같아가지고 거론을 하고 싶었어요. 저는. 네. 사실 영상 자체로 원본 그대로 가져올 수는 없는 상황이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위안을 삼는 게 이 영화가 압도적이고 장대한 화면으로 우리들의 마음을 사로잡기보다는 인물 간의 대화나 갈등이나 사건을 가지고 재미있게 풀어주는 영화라서 네. 그걸로 차라리 위안을 삼을 수는 있다고 생각해요. 비주얼 외적으로 장점이 많긴 하죠. 근데 네. 아마 타란티노는 좀 더 선명한 화면에서 생생한 질감을 가지고 영화를 보길 바랬을 테니까 뭐 그 점은 좀 아쉽죠. 근데 사실 한국만 이런 건 아니고 네. 미국도 그렇고 다른 나라도 그렇고 2.76대 1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 영화관이 그렇게 많은 건 아니라서 그러니까. 예. 뭐 이게 자기가 튀려고 그랬네 그럼 타란티노가 50년 전 방식까지 와가지고 크리스토퍼 논란처럼 장인 정신? 옛날 거를 고집을 해가지고 그렇게 펼쳐 놓으려고 생각은 했었던 것 같은데 제가 앞서서 인사하면서 1월에 한국 영화는 망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였냐면은 네. 나를 잊지 말아요라는 로맨스 영화를 네. 아이맥스 시사로 봤어요. 아이맥스로. 근데 차라리 제가 생각을 했을 때 그냥 다른 데를 그렇게 돌려버리고 아이맥스에다가 차라리 헤이트플레이트를 배정을 했다면은 네. 아이맥스로 로맨스 영화 보기엔 네. 좀 그렇지 않나라는 그치. 생각이 좀 네. 들어서 배정 자체가 문제가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좀 들어서 참고로 지금 아이맥스 사용관들은 대부분 내부자들 오리지널이나 히말라야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구나. 그게 좀 아쉬워서 그래요. 아니 그럼 제가. 독점이라도 하지 말던가. 그러니까 나눠서라도 하든가 그랬으면 네.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지. 충분히 용 먹을 만한 일이네. 예. 독점을 해놓고선 아이맥스에서는 정작 다른 거 그렇죠? 어울리지 않는 거 들고 있습니다. 다른 영화는 모르겠는데 이 영화만큼은 그렇게 했어야 되는 게 맞다고 봐요. CGV 독점인데다가 사용관도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그 홍보 효과도 떨어진단 말이야. 그렇지. 사용관이 적으면 그 자체로 홍보 효과가 떨어지잖아. 그래서 그렇게까지 많은 사람들이 보지 못할 텐데 그러면은 조금 있으면은 이거 좌석 점유율도 떨어지고 관객도 별로 없다고 그럼 내리겠지. 내린다고 이거 돈 안 되니까 내리는데 무슨 할 말이 있느냐 이렇게 할 거란 말이야 분명히. 그렇지.
그래서 제가 좀 부랴부랴 이번 주에 다루게 된 거고요. 아, 좀 짱난다. 그러니까 뭐. 정훈이가 그렇게 본 게 너무 나는 안타깝다라는 그런 생각이 든 거지. 예. 얘가 오죽하면은 가까이에서 노원에서 보는 애인데 그치. 거기까지 또 부랴부랴 그쵸. 가가지고 시간 쪼개가지고 그렇게 가서 봐야 되겠냐고. 그치. 그리고 네. 그 첨언을 하자면 네. 타란티노 같은 경우에는 나는 앞으로도 필름 영화만 찍을 거고 필름이 만약에 없어지고 디지털로 다 바뀌면 난 영화를 안 만들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70mm 필름으로 만들었잖아요. 네. 이 70mm 필름으로 만든 영화가 최근에 뭐가 있나 살펴보니까 폴 토마스 앤더슨의 마스터. 아, 그 그거- 70mm였어? 네, 그거 말고는 단 한 편도 없더라고요. 어. 21세기 들어서. 다큐멘터리나 다른 장르에서는 한두 편 정도도 있는데 그나마도 거의 없고 극 영화 중에서는 마스터 하나. 폴 토마스 앤더슨과 타란티노는 평소에 친분도 꽤 돈독한 걸로 아는데 네. 뭐 둘이 좀 짜고서 만든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을. 왜냐면 둘밖에 없으니까. 또 그만큼 역량이 돼야만 들지 또. 음. 그 정도까지로 이야기를 하고 트리비아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주죠. 네. 각본이 유출된 사건이 있었어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각본이 2013년인가 유출돼가지고 네. 타란티노가 굉장히 분개하면서 네. 각본을 수정했습니다. 그 타란티노는 원래 각본가로도 좀 유명한 사람 아닌가요? 예, 맞고요. 네. 제가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자면은 네. 각본이 유출된 다음에 네. 원래는 안 찍으려고 그랬대요. 음, 페이트 플레이스. 음. 그러다가 배우들이 우리 찍고 싶다. 아니 이 좋은 시나리오를 가지고 그래가지고 겨우겨우 설득한 끝에 만들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각본 유출로 인해서 피해를 본 게 크리스토프 발츠인데 네. 원래는 프랑스인으로 나오는 걸로 배정이 돼 있었는데 어... 이게 멕시코인으로 예, 각본을 수정하면서 맞아요. 예. 크리스토프 발츠가 빠졌다고. 근데 뭐 어... 본인은 아쉽지만 타란티노하고 별 트러블은 없었고 다음에도 타란티노 영화하면 나는 출연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뭐 장고 때 임팩트가 강했는데 뭐. 범인을 잡았나? 못 잡았지. 타란티노 본인은 배우들이나 지인들보다는 그 주변 사람들을 좀 의심하고 있는 것 같은데 뭐 그렇게 마무리가 됐고 내부자들일 거예요, 내부자들. 촬영 비화를 말씀드리면 네. 작중 배경인 미서부 와이오밍의 설원을 재현하기 위해서 네. 콜로라도 로키 산맥에서 찍었다고 하고요. 아... 네. 스토리상 실외에서는 눈보라가 쳐야 되기 때문에 날씨가 나쁜 날을 골라서 거기서 찍고 아... 날씨가 좋으면 산장에서 찍었다고 합니다. 억지로 눈을 이렇게 인공적으로 만든 게 아니야? 네.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웃긴 일화 하나가 어. 스키 고글 같은 걸 쓰잖아요. 어. 그 자국이 아. 검게 남아야지 만족을 했대. 아 사람들이? 아니 타란티노가. 아 본인이? 그러니까 촬영을 할 때 그렇게 돼야지 그 설원이라든가 그 장면을 예쁘게 찍을 수 있기 때문에 어. 그런 거를 참 좋아라 했다고 그러더라고. 스태프들만 거의 죽어났지. 지금 괴롭겠지. 그리고 유출된 기존의 각본을 가지고 네. 낭독회를 개최했다고. 네. 그래서 관객들 한 1600명 데려와가지고 아. 1600명. 배우들이 대본 리딩 하면서 연기를 했다고. 예, 맞아요. 그리고 연출에 대해서 타란티노가 인터뷰를 한 게 있는데 네. 자기는 저수지 얘기들 때처럼 음. 서스펜스는 고물을 지속적으로 부풀리는 상태와 같기 때문에 음. 그런 긴장감이 있는 장면은 5, 6분으로 짧게 하는 것보다 한 25분 정도 길게 늘리는 게 낫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영화 속에서 폭력이 일어날 것 같은 순서부터 최대한 늘려서 제작을 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폭력이 실제로 일어나지 않아도 관객들은 그거를 기다리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설득력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분위기가 감지가 되거든. 예, 이거는 히치콕의 이야기와 통하죠. 프랑스와 트리포라는 프랑스의 영화 감독이 히치콕과 인터뷰를 했을 때 서스펜스가 뭐냐고 질문을 했는데 히치콕이 말하기를 잠깐의 폭발보다는 15분의 긴장을 형성하는 걸 서스펜스라고 생각한다 라고 말했거든요. 그래서 폭탄이 있는 거를 관객에게 보여주고 그거를 탁자 밑에 숨겨두고 등장인물들은 그거를 모르는 채 시간이 가는 게 서스펜스다 라고 히치콕이 얘기했는데 그 얘기하고 통하죠. 그럼 마치 이런 거네요. 내가 명주 너 15분 안에 때릴 거야. 아, 그래? 기다리고 있어. 15분 안에 때릴 거야. 네. 긴장할 거 아니야. 예. 이런 거랑 비슷한 거라고 볼 수 15분 있겠네. 있다가 제가 말이 없어질 수도 있어요. 진짜로 얘 눈빛이 잠깐 빛났어요. 예. 그래서 장난입니다. 서스펜스 그러니까 네. 긴장감과 불안감은 잠깐 후다닥 보여주는 게 아니라 시간을 늘리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를 했네요. 아, 이 헤이트풀 에잇은 서부 3부작이라고 봐야겠죠? 장고,
헤이트풀 에잇 그리고 서부극으로 하나를 또 낸다고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예. 3부작으로 낼 계획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타란티노가. 근데 일단 킬빌 3의 제작을 발표했기 때문에 아마 근시일 내에는 보기 어려울 것 같고 후속작은 그게 가물가물한 게 네. 우마 서머니아 출연할 수는 있겠는데 복수를 하려는 흑인 여자 꼬마아이가 연결이 돼야 되는데 아직 그게 확정되지 않은 상태라 가지고 불분명하다고 그러더라고요. 자, 그럼 감독 쿠엔틴 네. 타란티노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봅시다. 네. 간단하게 작품 목록만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992년에 저수지의 개들, 그리고 펄프 픽션, 포rum, 제키 브라운, 킬빌 시리즈, 그라인드하우스, 데스프루프, 바스터즈, 장고, 그리고 이번에 헤이트풀 에잇까지 있었습니다. 양력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네. 1963년 3월 27일 테네시주 록스빌 출생이고요. 네. 이름은 어머니가 네. 건스모크라는 영화에서 캐릭터 이름을 따서 지었다고 하네요. 엄마가 그렇게 영화 광이라고. 네. 그래서 어머니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영화를 좋아하게 됐다고 하고 듣기로는 5살 때부터 영화관에 그냥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왔다 갔다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엄마가 맨날 데리고 갔다가 왔다 갔다 했다고. 네. 그리고 LA 비디오 가게 점원으로 일하면서 아. 영화를 공부했고 네. 네. 1986년에 16mm 영화 내 가장 친한 친구의 생일로 자신의 첫 영화를 제작했으나 미완성됐습니다. 그리고 1987년에 첫 시나리오인 트루 로맨스를 완성했고 네. 자기의 영화로 만들려고 했지만 이건 나중에 토니 스콧에게 팔았죠. 그리고 1987년 리어왕으로 배우로 데뷔를 했고 1992년 저수지의 개들로 감독 데뷔를 했습니다. 네. 타란티노 영화 중에서 가장 흥행한 작품이 뭐인 것 같아요? 킬빌 아닐까요? 아니면 바스터즈? 저는 바스터즈일 것 같아요. 예. 킬빌보다. 일단 절대 액수로는 네. 장고가 되겠습니다. 아, 그렇구나. 장고구나. 월드와이드 425밀리언 달러. 근데 물가 보정을 하면은 네. 좀 달라집니다. 물가 보정을 하면? 물가 보정을 하면은 펄프 픽션이 됩니다. 아, 펄프 픽션이구나. 네. 아. 펄프 픽션 같은 경우에는 월드와이드로는 214밀리언인데 네. 이거를 지금 기준으로 물가 보정을 하면은 훨씬 올라가서 어. 그리고 로튼 토마토 기준으로 가장 평점이 높은 영화도 펄프 픽션입니다. 그리고 깐 영화제에서 황금 종려상을 받기도 했죠. 그쵸. 아카데미에서는 각본상을 받았고 네. 그래서 저수지의 개에서 성공적으로 데뷔를 하고 네. 펄프 픽션으로 입지를 굳혔다고 보면 됩니다. 그 다음에 킬빌에서 흥행 제대로 하고 네. 바스터즈 장고 이렇게 전성기를 이어오고 있죠. 네. 이 중에서 적자를 본 영화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데스프루프? 예. 아. 데스프루프 같은 경우에는 그라인드 하우스라는 이름으로 로버트 로드리게즈 감독과 네. 플래닛테러라는 영화하고 동시 상영을 했죠. 네. 두 영화가 세트인데 네. 아쉽게도 굉장한 적자를 보면서 흥행에는 실패를 했습니다. 네. 근데 그 외에는 모두 어마어마한 흑자를 거뒀기 때문에 특히 펄프 픽션 같은 경우에는 제작비가 8밀리언 달러인데 아. 월드와이드 흥행이 200밀리언 달러가 넘으니까 이거는 20배 넘네. 예, 한 30배 되죠. 아무튼 그 잘 정도로 먹겠어요. 대박을 터뜨렸고 최근 영화로 갈수록 제작비가 좀 올라가고 있어요. 킬빌이 60밀리언, 네. 데스프루프가 67밀리언, 네. 바스터즈가 70밀리언, 네. 장고가 100밀리언. 네. 100밀리언이면 하나로 얼마 정도로 보면 되나요? 1200억 이 정도죠. 200억? 근데 펄프 픽션으로 얼마를 해서 얼마를 버는 거야, 그럼? 네, 100억도 안 썼지. 100억도 안 썼지. 100억도 안 예. 썼어? 100억도 안 쓰고 2,500억쯤 번 거지. 와, 그렇구나. 대박이네. 아, 펄프 네. 픽션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각본상이 아니라 네. 작품상도 받을 뻔했대요. 아. 그때 당시에는. 네. 그때 나왔던 존 트라볼타랑 우마 서먼의 그 댄스 씬이었죠. 그렇죠. 예. 패러디도 굉장히 많이 되죠. 예, 우리나라에도. 패러디도 굉장히 많이 되고 이거는 안 보면은 후회할 만한 영화로도 많이 선정이 됐었고 네. 그렇게 됐는데 이제 그 다음서부터는 소위 말하는 B급 영화 쪽으로 갑자기 또 눈을 돌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그라인드 하우스 같은 경우에도 로버트 로드리게즈 감독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스파이키드라든가 네. 아니면은 신시티 그 감독으로 유명하죠. 네. 그분이랑 원래 그걸 찍은 게 B급 영화 하나 정도 제대로 한번 만들어보고 싶다 그래가지고 중편으로 우리가 한 편씩 만들자 그렇게 약속을 하고 만들었었거든요. 그래서 흥행 그런 거보다는 의미를 두자라는 그렇게 만들었었다는 후문도 있고요. 킬빌 같은 경우에 형한테 물어보니까 아 티란티노 감독? 아니야. 타란티노 하니까 티라노사우루스야? 티란티노 아니야. 타란티노. 아 걔 킬빌 킬빌 맞아. 그러니까 난 킬빌 보면서 역시 또라이 같은 영화였다. 박수를 치면서 봤다고.
근데 너무 긴 거 아니냐라고 얘기는 했는데 네. 왜 하나로 붙이지 않았냐 그런 얘기도 많았었는데 예전에 ним프매니악 얘기하면서 정훈이가 좀 설명을 해준 것 같아서 원래는 한 편으로 길게 하려고 했는데 배급사에서 이제 부담을 네, 예, 느껴서 예, 예. 나눴었죠. 예, 그걸 자세하게 설명을 해줬었고 네. 그 다음에 장고라든가 바스터즈 저는 재밌게 봤어요 네. 그냥 뭐 타란티노는 유명한 일화로는 일단 천재죠. IQ가 160이 넘는다고. 천재기도 하면서 욕심이 네. 진짜 많은 것 같아요. 네, 각본도 하고 뭐 연기도 하고 감독도 하고 그러는데 이 사람이 워낙 박식해서 영화 찍을 때 웃긴 일화가 배우한테 글래디에이터에서 아, 주인공이 글래디에이터, 네. 누구를 어떤 씬에서 세 번째 부하를 죽인 다음에 네 번째 부하를 죽일 때 칼을 이렇게 휘두르잖아. 그것처럼 이렇게 휘둘러. 라는 식으로 배우한테 이제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이게 그런- 세뮤얼 잭슨인데 그러니까 세뮤얼 잭슨이 이를테면 이런 식이다라고 얘기를 한 거고 글래디에이터는 그 당시에 안 나왔다고 하죠. 아 글래디에이터가 아니었다? 다른 글래디에이터는 거였나? 맞아. 설명으로 한 건 맞는데 아. 그러니까 세뮤얼 잭슨이 이를테면 이런 식이다라고 한 거고 타란티노가 실제로 그 영화를 인용한 건 아니라고. 시민 케인도 이용해서 얘기한 적도 있었다고. 무슨 연기를 하는데 시민 케인에서 케인이 어떤 장면에서 어떻게 할 때 어떤 눈빛을 보여주지 않았느냐. 네. 지금 그런 식으로 너의 눈빛을 보여줘야 돼. 이러니까 이게 뭔 개소리야 배우 입장에서. 하여튼 굉장히 박식하다고. 그리- 걸어다니는 영화 백과사전이라고 하죠. 영화 백과사전 30년대 할리우드 영화에 특히 조예가 깊고 60년대부터 지금까지 영화들은 거의 다 깨고 있다고. 내 꿈이기도 했었는데 진짜 비디오 가게 저만 네. 한 3-4번을 왕복해서 봤다고 그러죠? 늦지 않았어요. 그래서 늦지 않았다고요? 처음에 이름을 얻은 것도 비디오 점원으로 일하면서 워낙 영화에 대해서 해박해지니까 네. 사람들이 와가지고 영화 빌리러 왔다가 추천받아서 봤 깊은 인상을 받게 되고 음. 그러면서 할리우드에 야 어느 비디오 가게에 타란티노라는 점원이 있는데 걔가 영화 박사야 이렇게 되면서 유명세를 얻었다고 하죠. 네. 근데 본인은 나름 부담감을 느꼈다고. 자기가 22살부터 비디오 점원을 했는데 처음에 할 때야 그냥 재밌게 했지만 27살쯤 되니까 자기가 루저 같아가지고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헤이트 플레이스로 돌아와서 얘기를 하자면은 자기가 연기를 꼭 하고 싶었대. 캐릭터 하나 정도, 그러니까 보조 출연이라도 하나 하고 싶었는데 네. 너무 캐릭터 그 8명이 너무 강인한 인상을 남기니까 끼어들 틈이 없다는 거야, 자기가. 그래갖고 나레이션 했대요. 그 나레이션이 나레이션이 타란티노였구나. 타란티노 목소리예요. 아, 예. 잠깐 나오는 그 연기를 나레이션이. 그렇게 하고 싶었는데 자기 영화에서 그렇게 나오기를 간절히 갈망했는데 맞아. 시나리오를 아무리 검토를 해봐도 자기가 끼어들 틈이 없다는 거였어요. 예. 비화를 몇 개 말씀드리면 학교 생활을 싫어해가지고 음. 고등학교 1학년 때 그러니까 15살 때죠. 네. 중퇴를 했고 아. 그리고 연기 학교에 대신 들어갔지만 이것도 2년 만에 중퇴를 했다고 합니다. 뭐 나중에 배우로서 다시 커리어를 쌓기 시작하지만 그리고 이때 15살 때 서점에서 소설책을 훔치다가 경찰에 끌려갔다고 네. 하기도 하고 그리고 10대 후반 때는 포르노 영화계에서 알바로 일했다고 합니다. 네. 이때 경험 때문에 포르노를 굉장히 싫어한다고. 네. 저수지기의 개들이 성공한 다음에 네. 맨인 블랙 1편의 감독을 제안을 받았는데 오. 그걸 거절하고 그냥 펄프 픽션을 만들었다고. 아, 잘했어. 잘했네. 잘했어. 굉장한 판단이죠. 이때 올리버 스톤하고 갈등을 빚어가지고 지금도 사이가 안 좋은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이때 타란티노가 내추럴 본 킬러의 각본을 예. 썼거든요. 예, 맞아요. 근데 이거를 자신의 영화 제작비를 벌려고 팔았는데 영화를 완전 망쳐놨다고 자기는 판단을 해서 올리버 스톤 욕을 존나 하고 다녔다고. 근데 그 당시에는 올리버 스톤의 영화를 안 봤는데 영화의 방향이 굉장히 바뀌었다는 소식을 듣고 그것만으로 이제 올리버 스톤을 죽일 놈이 된 거지. 그래서 올리버 스톤을 맨날 까고 다녔다고. 근데 실제로 영화가 망했어? 영화 자체는 그냥 평범하게 나왔다고 해요. 그리고 요즘에 올리버 스톤 감독이 나오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작품을 하나 길고 쓰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알게 모르게 묻어버린 거 아니야? 예, 그러니까 영화처럼 자기 묻혀진 것 영화처럼. 같아 그냥. 예, 좀 그런 것도 좀 있어요. 네. 기타 뭐 감독로에 대해서 더 이야기할 게 있나요? 유명해지기 전에 주차 위반해서 감옥에 간 적이 3번인가 있는데 네. 감옥에서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서 음. 시나리오 작성하는 데 도움이 됐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고 참 진짜. 자신은 각본 쓰는 거를 소설 쓰기와 비슷하다고 생각한다고 하고 그래서 소설 쓰는 것처럼 쓴 다음에 시나리오 형식으로 바꾼다고 합니다. 그리고 60세가 되면 영화 감독에서 은퇴하고 소설가가 되고 싶다고 얘기했고 영향을 받은 감독으로는 샘 페킨파, 에릭 로메르, 세르지오 레오네, 고다르, 하워드 옥스, 니콜라이 레이, 장피에르 멜빌, 553 등을 꼽았습니다. 553 말고 아무도 모르겠어.
장례 꼬다르는 알 것 같은데. 뭐 찍었지? 네모데도에다. 그게 제일 유명하겠지. 나 이나영 나온 니. 고다르는 뭐 프랑스 영화 감독 중에서 가장 유명한 감독이고 뭐 세계 영화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감독이죠. 실제로 영화사라는 영화도 만들었죠. 그렇죠, 맞아요. 네. 그리고 영화 순위 매기기를 좋아하는데 네, 맞아요. 2012년에 꼽은 올타임 탑 12 지옥의 묵시록, 꼴찌 야구단, 네. 캐리, 데이지드 앤 컴퓨즈드, 네. 대탈주, 그의 연인 프라이데이, 조스, 프리티 메이드 올인 어로, 그리고 롤링 썬더, 소설어, 택시 드라이버, 택시 드라이버. 그리고 네. 좋은 놈, 나쁜 놈, 이상한 놈 이렇게 12개를 꼽았습니다. 이병헌 나오는 거 아니지? 아니, 네. 세르지오 레오네 예, 예. 작품이죠. 네. 나도 그게 네. 동명 그거 제목인지 나중에 알았거든. 네. 1992년부터 2009년까지 최고의 영화로 꼽은 게 몇 가지 있는데 네. 배틀로얄, 애니싱 엘스, 오디션, 서극의 칼, 부기나이트, 데이즈드 앤 컴퓨즈드, 도그빌, 파이트클럽, 네. 프라이데이, 괴물, 예, 봉준호의 네, 괴물이죠. 봉준호. 네, 괴물. 예, 인사이더, 공동경비구역 JSA, 오. 사랑도 통역이 되나요? 매트릭스, 살인의 추억, 살인의 추억. 폴리스토리 3, 새벽의 황당한 저주, 스피드. 스피드, 팀 아메리카, 그리고 언브레이커블 이렇게 꼽았습니다. 언브레이커블도 재밌는 영화 많네. 네. 그러니까 이분이 칸이었었나? 올드보이 심사위원 대상 받을 때 극찬했잖아. 그때 발표했었던 사람이기도 했잖아. 네. 속으로 되게 기분 좋아라 하면서 발표를 한 것 같아. 그때 톤이라든가 자기가 딱 생각한 게 그게 맞아가지고 그런 것도 있고 아까 전에 JSA 얘기했지만 박찬욱 감독하고도 많이 친한 것 같기도 하더라고. 이 펄프 픽션 때문에 타란티노가 한국에 내한한 적이 있는데 그때 박찬욱과 인터뷰를 진행했어요. 2003년에 올드보이를 박찬욱이 내서 심사위원을 하면서 박찬욱 칭찬을 하니까 박찬욱이 1994년에 내가 당신 인터뷰한 적이 있다 이러니까 아 당신이 그때 그 사람이냐고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오 감회가 새로웠겠네. 둘의 좀 인연이 있죠 이렇게. 그리고 봉준호 감독도 굉장히 좋아한다고. 봉준호는 스필버그급이다 라고 칭찬까지 했어요. 그래. 네. 봉준호 영화 안 나오는 괴물 거. 좋아하니까 뭐 궁금하네. 그럴 수도 있지. 박찬욱과 타란티노가 한 인터뷰는 인터넷에 검색하면은 전문이 나오니까 한번 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타란티노 배신감 느끼겠네. 한국 감독들 이렇게 빨아줬는데 CGV에선 막상 홀대하고 있으니. 이게 헬조선의 운명이에요. 그놈의 저기 영화제 같은 것도 탄압을 하지 않나. 내가 지금 만약에 부정적인 거라든가 그런 거 얘기해 보세요 그러면은 정훈이가 진짜 따르릉 엄청나게 써야 된다니까. 편집으로 갖다가 욕을 그냥 해대면서 그냥 해야 되기 때문에 B급 무비 하나 만드는 거 아니야? 헬 초선 이렇게 해갖고. 자가당착이라고 나온 게 또 있어요. 영화 중에 아주 헬조선을 잘 표현한 영화가 있는데 예, 뭐 나중에 시간 있으면 한번 보세요. 잠깐 네. 샜고요. 예. 예. 실제로 한국을 좀 좋아하는 게 뭐 아까도 한국 영화들을 자신의 탑 영화도 많이 꼽기도 했고 네. 지금 한식당을 운영하고 있다고. 한식당으로 운영한다고? 어. 미국에서? 아 진짜? 오. 그래서 예전에 진짜 또순이라는 한식당의 음식을 먹고서 깊은 인상을 받아서 자기가 한식당을 냈다고. 타란티노 김치찌개 이런 거야? 아니 오늘 감동 눈으로만 2시간은 끌 수 있을 것 네. 같아요. 진짜 할 말 많네 이 아저씨. 복수의 김치찌개 맛이 나. 이것이 구수한 된장찌개. 아니, 타란티노가 만든. 아니 진짜 기회 되면은 한번 우리 촬영소 같은데 좀 찾아가지고 네. 촬영 좀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네. 좋아하시는 분인데. 아 재밌네. 네, 그래서 한번 왔으면 했으면 좋겠어요. 뉴욕에 식당이 있고 식당 네. 이름은 도하라고. 도하? 네. 오 도하 이름 이쁘네. 카타르 도안 줄 알았네. 뭐 그건지 어떤 건지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렇고 펄프 픽션이 전 세계에서 한국에서 최초로 개봉됐다고. 아 진짜? 네. 왜? 뭐 이유는 잘 모르겠어요. 희한하네. 그것도 한번 굉장히 봐야 뜬금포네. 돼. 그리고 되게 신기하다. 펄프 픽션 필름을 한국에 넘겼는데 어느 지방의 영화 로케이션? 사연 기사가 응. 필름이 잘못 온 줄 알고. 왜냐면 펄프 픽션은 기승전결이 뒤섞여 있잖아. 맞아요, 그래서 맞아요. 자기가 국리해가지고 아, 영화 진짜? 사용 순서를 재편집에서 바꿨다고. 그랬었던 적 있었다고 그래? 그랬어. 오. 비하인드 스토리로 그거 있었다고 그랬어. 그래서 맞아요. 타란티노가 그 얘기를 듣고 존나 신기하다고 나 그거 한번 보고 싶다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진짜 뭐 괜찮아 이 사람. 뭐 재밌는 얘기가 또 많은데 한국 영화 감독으로는 정창화 감독을 굉장히 인상 깊게 봤다고. 뭐 만드셨죠? 죽음의 다섯 손가락이라는 작품인데
이걸 보고서 킬빌에 응용을 했다고. 네, 그쵸. 그래서 킬빌에 영향을 준 작품 중에 하나로 등록이 돼 있고. 그 음악 있잖아. 뿡뿡 뿡뿡 하면서 딴 따단 하면서 이렇게 막 네. 눈 쳐다보고 막 그거. 그렇죠. 그리고 펄프 픽션을 한국에서 최초로 개봉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한국에서는 어떤 반응을 보이나 궁금해서 한국에 내한을 했는데 네. 이때 영화관에서 직접 영화를 봤는데 극장에서 본 게 짐 캐리 주연의 마스크였다고 합니다. 근데 한국 관객들이 마스크를 너무 재밌게 보는 걸 보고서 감명이 깊었다고. 아 그래? 자기 인생의 추억 중에 하나라고. 미개하게 본 거 아니야? 근데 나 근데- 마스크 진짜 재밌게 봤는데. 아니 그리고 타란티노가 마스크 음. 같은 거 재밌게 볼 것 같은데. 하도 우리가 단절돼 있고 좀 유교적 사상 뭐 그런 거 있잖아 왠지 아. 그런 게 풀리고 하는 시기였으니까 그때 당시에 여러 가지가 유입이 되고 아. 그래서 또 그랬을지도 몰라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리고 이 인터뷰한 게 2000년대 후반인데 네. 2000년대 후반에 펄프 픽션이 94년 영화니까 그걸 기억하고 있을 정도면 정말로 한국에 좀 감명을 깊게 받은 게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예. 아까 고다드에게 깊은 영향을 받았다고 했는데 네. 나중엔 고다드를 깠어요. 아, 그래요? 예. 왜 깠냐면은 고다드가 자기를 깠다고. 디스전이죠? 예. 사람이 졸려난 것 같기도 해요. 네. 그래서 고다드에 대해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고다드 유행가 가수 같은 사람이지 모두가 듣지만 듣다 보면 질리거든. 영화를 꿈꾸던 시절에는 빠져 살았지만 지금은 관심 없어. 하지만 오후삼은 최고지.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왜 이런 얘기를 했냐면은 고다드가 펄프 픽션 노잼이라고 깠기 때문에 심기가 상한 게 아닌가 이런 추측을 다들 하고 있다고. 아, 그렇구나. 그럼 네. 우리도 뭐 잘만 빨아들이면 유입이 되는 거야? 저기 타란티노가 우리 방송 듣는 거야? 한식당 초대받고. 나는 도화라고 그래서 교화인 줄 알았어. 교화. 교화? 교화. 나이를 먹을수록 네. 정치 발언도 자주 하는 편인데 음. 얼마 전에는 뉴욕에서 경찰의 가혹행위에 항의하는 집회를 하기도 했죠. 음. 그래서 뉴욕 경찰이 타란티노 영화를 만드는데 지원 안 해주겠다, 보이콧하겠다 이런 아, 얘기인데 예, 그거 있었어요. 하라고 난 니네들 필요 없다고. 뉴욕에서 안 찍으면 되지 뭐. 넌 내가 그렇게 알아서 얘기했다고 찍으면 합니다. 되지. 한국에 와서 찍으세요. 그리고 2015년에 재밌게 본 영화로는 킹스맨과 팔로우를 꼽았으며 네. 가장 재밌게 본 영화는 매드맥스라고. 아. 그래서 매드맥스는 자기가 필름을 아예 받아가지고 자기 집에서 돌려가면서 오. 봤다고. 오 진짜? 네. 조지 밀러가 참 좋아했거든. 네. 자기는 옛날에 망한 시리즈 왜 또 만들었냐 이 생각하고 봤는데 경배를 했겠. 보면서 너무 재밌어가지고 일주일 동안 계속 봤다고. 오. 그럴만하지. 진짜야. 네. 그리고 주목하고 있는 감독으로는 노아 바움백을 꼽았으며 아, 네. 노아 바움백은 참고적으로 얘기하자면 위아영을 만든 감독이에요. 예. 그리고 최근 작품 중에 인상 깊었던 걸로는 에브리바디 올라잇, 타운, 언 에듀케이션, 필로미나 등을 꼽았는데 네. 그것보다도 파이터나 아메리칸 허슬이 더 위대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타란티노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많이 한 이유는 이 사람이 노출을 많이 해요. 할 가십거리라든가 그런 것도 되게 많고 내가 오늘 느끼는 바는 감독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얘기할 수 있는 거는 정말 세 명이 좋아하는 것 같아요. 예. 워낙에 독보적이니까 그냥 스타일 자체가. 네. 좀 길어지긴 했는데 네. 그래도 타란티노 감독의 특징을 좀 얘기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네. 타란티노 감독의 특징은 일단 대화가 굉장히 센스가 있죠. 그쵸. 예. 대화가 굉장히 긴데 만연체인데 지루하지 않아요. 음. 그리고 농담 따먹기 같은 것도 굉장히 잘하고 고등학교 중퇴자 치고는 너무 대사를 잘 써. 아마 할리우드에서 가장 대사를 잘 쓰는 감독이 아닐까. 데뷔작이 저수지의 개들인데 네. 저수지의 개들 처음 대사가 라이커 버진 가지고 농담 따먹기 하는 거잖아. 그렇죠. 예. 누가 자기 영화의 첫 데뷔작을 그런 농담 따먹기를 가지고 캐릭터들의 성격을 보여주는 그런 네. 생각을 했어. 아무 영향가 없는 대사인데 어. 그렇다고 쓰레기도 보이지 않아. 그 사람들 성향이 보이잖아. 그 대사만으로도. 어우 센스가. 그런 거 보면서 참 부럽기도 하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돈을 끌어올려고 힘을 너무 주는 바람에 망해버리는 경우들이 있으니까 더러. 그리고 그 다음에 꼽을 수 있는 특징으로는 폭력이 굉장히 자주 등장한다는 거. 네. 뭐 이것 때문에 비난도 많이 받았는데 네. 뭐 자기는 그걸 쓰는 게 좋다. 나는 진짜 인간에게 일어나는 일을 보여줄 뿐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한마디로 정리하면 어. 폭력의 미학. 뭐 그 정도? 뭐 이거 대해서 박찬욱이 질문한 게 있는데 당신 영화는 폭력적인 장면을 아주 디테일하게까지 보여주진 않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고어하게 보이는 능력이 있는 것 같다라고 하니까 정확히 봤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추구하는 폭력은 그냥 만화 같은 폭력이 아니라 네. 거칠고 사납고 보는 사람이 불안하게 만드는 그런 폭력이라고 합니다.
또 하나의 특징을 꼽자면 굉장히 오마주와 패러디가 많다는 거. 자신이 본 영화들 그리고 자신이 알고 있는 문화 코드들을 굉장히 영화에서 많이 활용하고 아예 뒤범벅을 해놓죠. 네. 그게 가장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게 킬빌이고 맞아요. 네. 예. 그래서 표절 시비 같은 것도 좀 걸리는 편인데 자기는 나름의 스타일로 만들 뿐이지 표절을 하진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보는 사람도 많죠. 완전 괴짜라 이거 해보면은 이건 표절인데 자기 스타일하고 우기고 영화 처음부터 끝까지 그런 스타일로 밀어붙이니까 할 말이 없는 거야. 또 흥행도 하니까. 그냥 할 말이 없어 그냥. 이 설 좀 얌체 같기도 하고 또 묘- 손발도 조금 있고 그러니까 묘하게 설득이 돼. 또 한국을 좋아하니까 뭐라고 할 수는 없고 그러면서 또 봐. 관객들은 그러면서 또 봐. 박찬욱이 대놓고 이 영화 이거 표절한 거 아니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아 그 영화 재밌게 봤는데 표절 아니야? 뭐 이런 굉장히 이게 당당하게 나와서 오히려 자기가 당황했다고. 스타일이 굉장히 한국스러워. 이거를 뻔뻔한 것도. 법적으로 고소를 해도 될 만한 건데도 참.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을 꼽자면 음악 선곡이 굉장히 탁월한 거. 맞아요. 이번에야 뭐. 난 이거를 킬빌에서 진짜 인상 깊게 봤는데 그렇죠. 킬빌은 정말 영화의 장면과 음악이 아주 싱크로율이 높은 작품이 아닌가. 네. 음악을 빼면은 한 반 이상 재미가 날아가는 작품이 아닌가 싶거든. 킬빌에서 나온 OST 절반 이상이 TV에서 다 쓰였어요. 네. 거의 다 쓰였어요. 예. 그 가장 유명한 게 무릎팍도사에 나왔던 액션 그거 네, 있잖아. 네. 딴딴딴 타카타 막 그 했던 그 음악하고 휘파람 소리 나오는 거 그거 있어요. 휘파람에 그것도 있고 뭐 하여튼 엄청 많아요. 하여튼 킬빌 진짜 많아요. 검을 드는 그 순간서부터 OST가 쫙 하고 나오는데 그런 장면들이 인상이 많이 깊잖아요. 그리고 마지막 특징을 꼽자면 본인이 연기를 굉장히 잘한다는 거. 본인이 배우로 출연하기를 즐겨 하는데 연기가 배우급이니까. 근데 이거에 대해서 본인이 인터뷰를 한 게 있는데 나는 감독이라면은 연기는 배우 정도로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한다. 나는 연기 교육도 받았고 배우로서 언제든지 활동할 자신이 있다. 요즘 감독들은 배우의 연기 지도를 할 줄 잘 모르는데 뭐 그거는 틀려 먹은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얄미워. 그러니까 사실 천재거든. 그러니까 숨겨진 의도는 자기가 짱이라는 거야. 자기가 킹이다. 아니 킹 오브 더 월드 뭐 그런 거지. 그러면서도 교묘하게 살짝 베끼고. 살짝 존경 좀 하고 그런 식으로 어물쩍 넘어가는 거지 그냥. 여러 가지 이야기를 더 할 수 있겠지만 일단 이 정도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정도만 정리하는 것도 끝났어. 지금 1부 이 정도 시간이면. 이 정도 시간이면 끝난 거지. 배우도 소개 못했어요. 배우해야 되는데 배우가 8명이야. 트플 H야. 배우가 8명이야. 오늘 최초 1, 2, 3부야? 여기서 사무엘 잭슨만 얘기해도 사무엘 잭슨으로 1부 더 끌 수 있어. 뭐 이걸 어떻게 하자는 거야. 네. 네. 퀸틴 타란티노 얘기할 게 너무 많아가지고 네. 아직도 못한 게 너무 많아서 감독 특집인 셈 치면 되니까요. 네. 어쨌든 배우도 간단하게라도 좀 이제 네, 짚고 그럼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첫 번째 배우 현상금 사냥꾼 사무엘 잭슨이 맡은 마르퀴스 워렌 네, 장교였나요? 네. 전작을 잠깐 말씀드리면 정글 피버, 펄프 픽션, 다이아드 3, 타임 투 킬, 롱키스 굿나잇, 제키 브라운, 네고시에이터, 레드 바이올린, 딥블루시, 스타워즈 2, 3,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에서 계속 나왔던 그 역할, 그리고 장고, 그리고 최근에 킹스맨 등등등등. 아우 엄청나죠. 네. 타란티노가 지금까지 찍은 영화가 8편이라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네, 장편으로만 그 중에 여덟 편. 세뮤얼 잭슨이 6편에 나왔습니다. 타란티노 영화에 가장 많이 출연한 배우죠. 우리가 킹스맨 때도 네, 얘기했으니까 킹스맨 때도 얘기를 했고 워낙에 유명한 분이셔가지고 세뮤얼 잭슨 모르면 그냥 영화 접어야지. 영화 보지 마세요. 저렇게 확고하게 얘기하는 거면은 웬만한 헐리우드 영화에 다 나왔고 웬만하면은 스쳐 아니, 지나가도 다 봤다라는 거야 아니, 사람들이. 세뮤얼 잭슨 모른다는 얘기는 어벤져스도 안 봤고 킹스맨도 안 봤고 뭐 다 안 봤다는 얘기 아니야. 목자네, 뭐 발렌타인, 악역 나와. 옛날에는 다이하드도 나왔었고 그쵸. 안 나온 게 없어요. 거의. 혹시나 이름은 몰라도 얼굴은 알 얼굴은 거야. 알아. 네. 다. 두 번째 교수형 집행인 행맨이라고 불리는 네, 커트 러셀, 예. 존 루스 역을 맡았죠. 예. 뭐 전작으로는 세계에서 가장 힘센 남자, 괴물, 빅트러블, 분노의 영역, 무단 침입, 툼스톤, 스타게이트, 파이널 디시전, 브레이크다운, 솔저, 바닐라 스카이, 드리머, 데스프루프, 분노의 질주 등등에 나왔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플롯을 쓰면서 좀 고생한 게 이 네. 헤이트브레이트에 섭외된 배우들이 네. 다 미남 배우 경력이 좀 오래된 사람들이라 그렇죠. 작품이 엄청 많아요. 네. 그래서 맞아요. 대부분 경력이 한 30년, 20년 되는 사람들이라 대표작만 꼽아도 엄청 길었는데 네.
커트 러셀 같은 경우에는 꼭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일단 데스프루프에 나왔었고 네네, 악당으로 나왔죠. 네. 그리고 타란티노가 얘기하기를 네. 헤이트 플레이트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 작품은 1982년작 더 싱이라는 작품인데 이 작품의 주연 배우로 커트 러셀이 나왔어요. 오. 더 싱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서원의 기지의 대원들이 고립되어 있고 주변에 노르웨이인들에게서 바이러스가 퍼져와가지고 이 사람들이 하나씩 괴물이 되어갑니다. 우주 괴물 같은 거. 그래서 서로 간에 불신이 일어나고 한정된 공간에서 머무르다가 신뢰가 깨어지면서 한 명 한 명 죽어나가는. 그래서 결국에는 그 파국을 맞게 되는 이런 이야기인데 오, 재밌겠다. 이 헤이트 플레이트과 컨셉이 비슷하죠. 공간도 이렇게 딱 고립돼 있고. 고립돼 있고 한정적인 공간 내에서 등장인물들끼리 암투를 벌이는 뭐 이런 얘기인데 여기에서 주연 배우도 나왔습니다. 세 번째 배우로 넘어갈까요? 네네. 데이지 도머그 역을 맡은 죄수 네, 여자 역할이요. 유일한. 여재수. 네. 제니퍼 제이슨 리. 예. 전작을 말씀드리면 타인의 눈, 히처, 브루클린으로 가는 마지막 비상구, 생매장, 분노의 영류, 러쉬, 쇼컷, 미세스 파커, 조지아, 돈크라이 마미, 캔사스시티, 더 재킷, 머시니스트, 킬리어 달링 등등등등이 있습니다. 이 배우 같은 경우도 꽤 유명세가 있는 배우죠. 네. 80년대, 90년대 전성기를 누렸고 네. 그리고 킬루어 달링이라는 작품에서는 데인드안이라든가 다니엘 레드클리프, 해리포터 네. 그 친구들이랑 연기를 하면서도 좀 인상 깊었어요. 해리포터라고 그러면 바로 알겠어요. 예, 해리포터하고 데니얼. 예. 그리고 여재수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하자면은 원래 후보로는 맨날 영순이었던 사람은 역시나 우마 서머. 우마 서머는 한 번씩 거론이 되고. 이번에 나왔으면 질렸을 것 같아.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제니퍼 로렌스라든가 아니면은 킹콩에 나왔었던 나오미 아츠라든가 좀 그런 부류의 페이스들을 원했었긴 했었나봐. 길쭉길쭉한 사람. 네, 좀 그렇게 좀 원했었다고 나오미 그런데. 아츠는 존나 짜리몽땅 아니야? 그래 짜리몽땅해? 짜리몽땅인가? 몸매가 늘씬해서 이뻐. 몸매는 그래. 늘씬한데 키는 158. 그래요? 예. 뭐 어쨌든 간에 그런 사람들이 물망에 올랐었는데 결국에는 따낸 사람이 예. 아주 잘 어울린 것 같은데. 예, 그냥 뭐 세디스트 세디스트. 좀 2부에서 더 얘기하겠지만 전 세디스트를 보는 줄 알았어요. 네. 이분도 경력이 엄청 오래됐죠. 예, 고딩 엄청. 때 데뷔를 해서 지금 거의 40년 가까이 연기 생활 해오고 있는데 예. 53세고 근데 만약에 앞서 말한 배우들이 나왔으면 뭐 우마 서번이라든지 뭐 제니퍼 로렌스라든가 뭐 그런 사람이 진짜 셌겠다. 진짜 셌을 것 같긴 해요. 장난 아니었겠다. 진짜 장난 아니었을 것 같긴 해요. 네. 예. 네 번째 배우로 넘어가겠습니다. 예. 크리스 매닉스 역할을 맡은 월튼 고긴스. 전작으로는 상하이의 눈, 본 아이덴티티, 링컨, 장고 분노의 추적자, 지아이조 2 등에 나왔었습니다. 네. 굉장히 비중이 높아가지고 거의 악당 역할이라든가 그런 쪽으로 좀 나왔었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해가지고 악역 전문이라고 봐야 되나? 그런데 여기에서는 완전 암덩어리잖아요. 네, 2부에서 좀 더 얘기를 드리겠지만 저는 암덩어리예요. 저희가 앞서 얘기는 안 드렸지만 1부에서는 스포일러가 없습니다. 없어요. 예. 2부에서는 어쩔 수 없이 스포일러가 네, 있기 얘기를 때문에 할 때 네. 저는 암덩어리였어요. 내용은 조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거기까지만. 다섯 번째 배우. 멕시칸 사람 역할을 맡은 밥 역을 맡은 네. 데미안 비시어. 전작으로는 채, 이민자, 히트 등등이 있습니다. 네. 영화 외적으로 얘기 듣기는 자기 이름이 실망했다고 그런 일화를 들었어요. 밥이라고 하는 이름이 자기 마음에 안 들었다고. 되게 멍청해 보였다고. 이 사람이 그러니까 여관 주인으로 가장했던 사람이죠. 네. 그렇죠. 여섯 번째 배우 리틀맨 오스월드 모브레이 역을 맡은 팀 로스. 전작으론 요리사 도둑, 그의 아내, 그리고 그녀의 정부, 저수지의 개들, 펄프 픽션, 포름, I love you, 피아니스트의 전설, 혹성 탈출, 유스 위드아웃 유스, 인크레더블 헐크, 브로큰 시크릿, 셀마 등등이 나왔습니다. 예. 이분 같은 경우는 네. 타란티노 영화에 굉장히 자주 출연을 했죠. 네. 저수지 개들의 주인공이었죠. 그리고 포름 같은 경우에도 이 사람이 주연을 해서 4개의 단편에서 모두 주연 배우로 나왔어요. 네. 이 사람 나왔던 작품 중에 피아니스트의 전설이라는 작품을 옛날에 본 적이 있는데 예. 얼마나 대단한 작품이냐면은 이 사람이 배에서 그랜드 피아노에서 피아노를 칩니다. 피아노를 치는데 점점 빨라져요. 그러더니 갑자기 손이 4개가 되더니 6개가 되고 8개가 돼요. 무슨 막 엄청나게 빠르게 쳐요 피아노를. 그럼 갑자기 딱 멈춰요. 그러더니 이제 담배를 하나 딱 꺼내서 그 피아노 선 있잖아요. 그 선에다가 담배를 탁 댔더니
담배 피고 아, 있습니다. 그 장면. 그 네. 핫클립으로 엄청 나왔었던 그 장면. 아, 그 그래요. 영화의 주인공입니다. 아, 그래요. 그 사람 나 보면서 무슨 그건 줄 알았어. 석가모니 팔 막 여러 개 돼 있고. 근데 막. 뭐 이렇게만 그건 얘기 줄 드리면은 알았어. 뭐 이렇게 예. 뭐 새벽의 황당의 저주처럼 되게 B급 웃긴 웃긴 거 영화라고 절대 봤을 아닙니다. 때, 예, 웃긴 거 절대 웃기지 아닙니다. 않고 되게 이거는. 예. 재밌는 영화입니다. 내용 설명을 하면 좀 더 길어져서 기회가 되면 아, 그리고 또 워낙에 또 하고. 많이 나오신 분이라서 얼굴 보면은 아는 사람들도 많으실 그쵸. 거예요. 예, 워낙 케이노스라는 유명해서. 사람. 예. 그 다음 네. 카우보이 역할 조 게이지 역할을 맡은 마이클 매드슨. 예. 전작으로는 내추럴, 도어즈, 델마 루이스, 저수지의 개들, 프리윌리, 도니 브레스코, 킬빌, 신시티, 영웅, 셀러맨더의 비밀 등등에 나왔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는 덩치가 좋고 음. 얼굴이 좀 험상궂어서 아, 예, 맞아요. 예. 이 사무엘 사람이- 잭슨이 목 이렇게 살짝 찌르는 사람. 아, 맞아, 그렇죠, 맞아. 맞아요. 아, 예, 예, 예. 이 사람이 멍청한 깽 역할을 많이 합니다. 아, 무식하고 힘 좋고 머리 잘 안 돌아가는. 신시티에서 덩치 엄청나게 커다랐던 사람 그 사람 아닌가요? 그 사람? 예, 근데 이 사람 무시하면 안 돼요. 근데 실제로는 엄청 똑똑한 사람이에요. 무시한 거 아니야. 역할이 이 그랬다는 캐릭터를,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을 무시하면 안 되는 게 뭐냐면은 나도 몰랐었는데 어. 이 사람이 이 캐릭터를 위해서 책을 4권을 썼대요. 아, 진짜. 캐릭터에 몰입을 하기 위해서 타란티노한테 그렇게 어필을 했던 사람입니다. 아. 그래서 타란티노가 인정 안 할 수밖에 없겠는데? 그러고서는 안 할 그렇게- 수밖에 없다고? 인정할 수밖에 아, 없겠지. 인정할 수밖에 없겠는데? 그러고서는 그 배역에다가 붙여준 거죠. 네. 그 도니 브레스코에서는 조니 뎁과 알파치노와 함께 나왔었죠. 네, 다음 배우, 8번째 배우, 샌디 스미더스 장군. 그러니까 그 늙은 할아버지 역할이죠. 네네네. 브루스 던. 전작은 드라이브 히 세이드, 스몰 솔저, 몬스터, 참을 수 없는 사랑, 장고, 네브래스카 등등에 나왔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는 경력이 정말 오래된 배우고 네. 조연으로 어마어마하게 다양한 작품에 나와서 어. 제가 간단히 축약한 거고 엄청나게 출연한 거. 네브래스카 같은 경우는 이런저런 연기상을 많이 받았더라고요. 주연으로 출연해가지고 이렇게까지 8명이 헤이트풀 에잇이 되겠습니다. 네. 그 이후에 나오는 배역들은 스포일러가 될 수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나왔기 때문에 이야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리고 홍보도 많이 했어요. 네. 예, 인터뷰도 여기서부터는 했었고. 이제 스포일러가 될 수 있는 내용이 듬뿍 있습니다. 예, 예. 채닝 테이텀, 조디 도머그 역을 맡은 전에도 설명을 드렸던 네. 것 같아요. 스텝업, 지아이조, 퍼블릭 에너미, 서약, 매직 마이크, 폭스캐쳐, 점프 스트리트 등등이 나왔습니다. 네. 폭스캐쳐 때 만났었죠? 네. 스케쳐에서 동생으로 나왔죠. 네. 분노의 먹방. 네. 그 다음은 마부, 오비 잭슨 역할을 맡은 제임스 파크, 전작으론 킬빌, 데스프루프, 장고 등이 있습니다. 예, 이분은 타란티노 영화에 사무엘 잭슨 다음으로 많이 나온 분 네. 5번 나왔습니다. 추워가지고 바로 그 날로 가는. 이분은 그 타란티노 영화 나오면서 생고생만 엄청 하셨을 것 같아. 내 생각에는. 불쌍해. 그냥 불쌍해 보여, 그냥. 다음 주디 역할을 맡았던 조벨, 네. 데스프루프, 장고, 헨젤과 그레텔, 마녀 사냥꾼에 나왔었습니다. 예, 이분도 타란티노 영화에 굉장히 많이 나왔고 네. 5번 나왔으니까 됐을 거예요. 근데 스턴트로 주로 나왔고 네. 네. 데스프루프의 주인공이죠. 내가 봤을 때는 이번 영화에서는 그냥 찬조 출연한 것 같아, 그냥. 그 외에 단역들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그리고 편집과 촬영 감독, 음악 감독을 소개시켜 드려야 될 것 같은데. 편집하고 촬영은 네, 어떤 분인지만 좀 알려드리면 네. 프레드 레스킨이 편집을 했고 네. 주요 작품으로는 웨스트랜드, 아나폴리스, 분노의 질주 더 오리지널, 그리고 장고 분노의 추적자, 가오겔, 가디언 오브 갤럭시 네. 뭐 이 정도가 있고요. 촬영 감독. 촬영 감독은 로버트 리차드슨이 감독인데 이분은 정말 경력이 오래됐더라고요. 네, 그래서 오래되신 분이에요. 뭐 살바도르, 플래툰, 월스트리트 이런 올리버 네. 스톤 감독의 작품도 많이 했고 네. 뭐 JFK도 있고 7월 사회생도 있고 어퓨군맨, 네. 카지노, 네. 닉슨, 웩더독, 킬빌, 에비에이터, 네. 굿셰퍼드, 샤이너라이트, 바스터즈, 셔터 아일랜드, 조지 해리슨, 휴고, 장고 등등을 촬영을 했습니다. 아, 베테랑이시네. 그냥 간단하게 얘기 드리면은 영화와 이해라는 그런 영화 이론서가 있는데 거기 보시면은 계속 거론이 되는 인물이에요. 촬영 기법 하면서 계속 거론되는 인물이라서 보충 설명을 거기에서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할리우드에서 가장 유명한 촬영 감독 중에 한 명이죠. 네네. 네. 음악 감독까지 설명해드리고 1부를 마무리 지어야겠습니다. 엔니오 모리꼬네. 이분도 뭐 얘기하자면 한참 길어지긴 하는데 전작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황야의 결투, 황야의 무법자, 석양의 무법자, 석양의 건맨, 살로 소돔의 121, 엑소시스트 2, 오르카, 천국의 나날들, 세상 속의 광대, 원스 어폰 어 타임 인 아메리카, 더 미션, 언터처블, 실종자, 시네마 천국, 햄릿,
사선에서 러브 어페어, 폭로, 피아니스트의 전설, 미션 투 마스, 베스트 오퍼 등등에 나오셨는데 이거 장르가 이분 뭐예요? 뭐 공포부터 서부 음악부터 서부국부터 이제 시네마 천국에다가 원스 오브 타임 인 아메리카에 뭐 이분 뭐 하시는 분이야? 진짜? 저부터 먼저 헐리우드에서 가장 유명한 음악 감독 중에 한 명이죠. 세계에서 가장 네. 유명한 세계 음악 세계 감독. 월드지 뭐. 멜로디 몇 가지만 들려드리면 알만한 게 굉장히 많습니다. 따다다다다. 와와와 이거랑 또 러브 어페어의 음악도 되게 유명하고 시네마 천국 그 유명한 그 네. 음악 있잖아요. 그 키스 씬 키스 여러 개 그맨 나오고 마지막이었죠. 예, 그 그런 영화. 것도 있었고 파리 그 뭐냐 그 있잖아요. 넬라 판타지 예. 다다다다다 그 미션에 미션이다. 나왔던 그 음악의 아, 원작이고 그거는 아 예. 주로 세르지오 레오네 감독과 작품을 많이 했는데 네. 서부국들이 대부분 그런 거죠. 네. 근데 원래 동네 친구였다고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이탈리아 사람이라서 이분이 아, 이탈리아 감독들과 작품을 많이 했고요. 네. 근데 아카데미상하고는 인연이 없어가지고 거의 없었죠. 노미네이트만 5번 되고 수상은 한 번도 못하고 나중에 진짜? 나중에 아카데미에서 명예상 하나 준 게. 아 진짜? 어. 이건 몰랐네. 아유, 그래도 이게 짭짤하잖아요. 아, 제가 지금 손짓으로 했는데 아니, 조금 돈이 이거 멜로디만 예, 들려줘도 예, 모든 저작권료가 사람한테- 짭짤하기 때문에 어. 저번에 바닷마을 다이어리 할 때도 뭐 칸노였고 얘기를 했지만 아, 잽도 안 되지. 잽도 안 되죠. 이 사람 앞에서는 2011년에 한국에서 내한 공연 한 적이 있어요. 네. 네, 데뷔 50주년 기념해서. 아, 그리고 2010년에는 LG전자의 의뢰를 받고 LG 제품 벨소리를 작곡한 적이 있습니다. 오 그래. 어. 근데 뭐 LG가 그걸 가지고 성공하지 못했고 LG가 그리고 조금 홍보를 박찬욱하고도 못해요. 인터뷰를 진행한 적이 있어요. 음. 박찬욱이 이거저거 관심이 많나 봐요. 타란티노도 인터뷰 따고. 원스 어폰 어 타임 인 아메리카 네. 그것도 음악도 되게 유명한 거 있지 않나? 그렇죠. 타란티노가 처음엔 별 생각 없었는데 필요성을 느껴가지고 음악 감독으로 애니어 모디콘을 초빙을 했다고. 어. 보통은 본인이 다 해결하잖아. 아, 맞아요. 웬만하면 혼자서 해결 많이 하는 사람인데 네. 저는 이 두 명이 만났다고 그래서 도대체 어떤 음악이 나올까 난 그게 제일 궁금하기도 했었거든요. 네, 이 정도로 1부 순서를 마무리하도록 하고 2부에서 본격적으로 야, 이제 본격적이야? 우리 다 한 거 아니었어? 다 한 거 아니었어? 본격적으로 더 헤이트풀 8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서 뵙겠습니다.